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틀 연속 산행이자 이번주에 네 번째 산행을 갑니다. 저 100m 앞에 오토바이 두 대가 가거든요. BMW K1600GT입니다 GTL인지 뭐 GT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 달리네요. 야, 거의 뭐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승용차는 아예 못 따라갑니다. 자, 바람을 느끼는 건 좋지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140km, 저 키로수가 160km 되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바로 사망입니다. 약 500m 앞 신호위반과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항구가 이번주에 네 번째 산행을 오늘도 처음 가는 곳으로 한번 가봅니다. 어제 초대물 도라지를 봤기 때문에 잠시 후 신호위반과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뭐 심적인 부담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온주가 한 20도 가리키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앞에 오토바이 두 대 있죠. 진짜 잘 나가네요. 진짜 빠르네요. 명품 바이크라 합니다. K1600GT가 BMW 기암입니다. 기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입니다. 오늘 갈 산은 이 하천 쪽에 정남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하천에 바로 붙은 협곡은 아니고 하천 옆에 있는 산인데 정상 쪽에 저 절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것이 굴참나무죠. 굴참나무의 굴피를 이제 벗겨간 흔적이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저기 나무 벗겨진 흔적이 있죠. 자, 초입부터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의 뭐 한 45도에 육박하네요, 보니까. 자,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한 11시 방향으로 꺾으면서 가야 되지 싶은데 일단 올라가면서 절벽이 있는지 일단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장소인데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여기 암벽지대가 나타납니다. 이 암벽지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 위쪽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거든요. 암시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올라갈 길도 찾아야 되고 절벽도 찾아야 되니까 조심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시덤불 해치고 함능선을 넘어오니까 저기 10시 방향에 황구가 가야 할 절벽이 나옵니다. 저기가 오늘 황구가 가야 할 곳이거든요. 자, 올라가면서 이 작은 절벽들도 나오니까 이런데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산행이 시작과 동시에 엄청 빡셉니다. 보다시피 이 낙석도 많고 이 접지가 잘 안되니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한 발 한 발이. 자, 올라가면서 또 절벽 이런 난간이나 중턱에 도라지 삭대나 자원의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정상 올라왔습니다. 여기 정상이죠. 저기 좌측 절벽하고 여기서부터 황구가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볼 자리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체력 좀 회복해서 여기 참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 좌측에 한 자리, 우측에 한 자리, 한 두 자리 하고 그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한 20m 간격으로 로프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자, 일단은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그 40m 로프를 황구가 저기 중급 참나무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와 발자국기를 세팅했으니까 요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좌측으로 한번 우측으로 한번 한 두 군데 정도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첫 번째 하강에 지금 한 20m 정도 내려왔거든요. 야, 이런 턱들은 많이 있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한 10m 이동해서 저 건너편으로 저 좌측으로 한 10m 이동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내려왔는 이쪽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로프를 한 20m 옮겨 가지고 저 기역자로 로프를 꺾었습니다. 꺾어서 지금 내려가는데 야, 도라지는 안 보이고 여기 삭대 같은 게 누워 있잖아요. 이거는 지치입니다. 지치. 엄청 굵은 지치 삭대가 있는데 황구는 지치는 별 관심 없거든요. 도라지가 한 있을 만한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도통 비지가 않네요. 손 탔을까요? 이렇게 얽어지는 바위 사이에 있으면 참 좋은데 전혀 안 보입니다. 여기가 오늘 황구가 가야 할 본절벽이거든요. 이 아래쪽을 지금 로프 타고 탐사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제 저 위에 정상 치고 정상에는 중간에 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정상을 좀 지나쳐 가지고 그 옆에 지금 이 중간 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쪽을 지금 한번 로프 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로프 세팅하고 준비 다 했으니까 이 절벽 중간 턱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사진은 상당히 좋은데 생각보다는 도라지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한번 더 살펴보고 안되면 뭐 일찍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이제 저 정상 쪽 절벽에는 아까 하강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한참 능선 타고 한참 와서 이 맨 가쪽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마지막 절벽 같은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해양나무가 꽉 있거든요. 이쪽 내려가면서 이거 보고 저 좌쪽으로 한 10m나 20m 옮겨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저기 9시 방향에 여기 삭대 같은 게 있는데 도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거는 이따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는 걸 하고 일단은 이쪽으로 해양나무 사이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이제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야, 이런 난간에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인데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낙석한 보시죠. 야, 이거는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낙석들. 여 밑에서 도라지 캔다고 충격만 줘도 이거 바로 무너져 버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도라지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20m 이동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기서 봤는 게 도라지 삭대가 맞습니다. 야, 자문은 있죠. 통벽에 중급 삭대가 하나 있네요. 이 시방은 다 말라붙습니다. 자, 이 통벽에 있으니까 또 큰 도라지들이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황구가 또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당겨왔습니다.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슬슬 하산 준비 하겠습니다. 편하게 짐 정리하고. 도라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한번 벌써 옛날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손을 탄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절벽에는 진짜 아까 저런 중턱에 도라지가 있으면 초뇌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다 손을 탄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능선에 평평한 자리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바람 불면 모기도 없고 뭡니까 벌도 없고 찐득이도 없습니다. 일단 이 공간 좋은 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자, 하산한다고 내려오는데 이 상층부 절벽 말고 이 숲속에 가려진 절벽에 항구가 난간을 쳐다보다 보니까 여기 도라지 상대가 있습니다. 자, 저 아래 삭대가 한 개 있고, 저것도 삭대 2개입니다. 삭대 2개짜리 삭대가 있고, 그럼 요 아래 도라지 삭대 2개짜리가 있고, 그럼 저 아래 또 삭대 3개짜리인가 2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야, 통벽이라서 공간이 얼마 없지 싶은데, 일단은 로프 타고 확인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오니까, 아까 저쪽에 있는 거는 통벽이라서 놔뒀고, 이쪽에 거는 삭대가 황구는 위에서 볼 때는 별로 안 큰 줄 알았는데 내려오니까 꽤 큽니다. 야, 공간이 지금 얼마 없거든요. 일단 요거 살살 한번 틀어보고, 일단은 뭐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원래 보시죠. 워낙 원래 장마가 심했기 때문에 도라지 시방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도라지는 삭대는 꽤 좋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이 깔라지는 바위다 있잖아요. 저 옆에 것도 그렇고, 일단은 작업되는지 살살 틀어만 보겠습니다. 자, 캐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내도하고 몸통은 상당히 굵은데 뿌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노출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여기 중간에 턱 좋은 데로 옮겨 심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몸통을 치유하면서 내년에 또 몸집을 키울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둥글러 있잖아요. 꼭 보면 절벽 중간에 그 공간 없는데 저런 자리 있습니다. 자, 요건 한 개는 요 묻어놓고, 요 두 뿌리가 다 요런 모양으로 나오길래 굵은 거 하나는 황구가 챙겼고 하나는 요 심어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상층 부에는 없던데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이 하층부, 그러니까 이 중간층의 절벽에는 도라지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 야, 이런 바위는 얽어지는 바위가 있거든요. 이것도 삭대가 꽤 굵거든요. 얽어지면 좋은데 이것도 통병입니다. 자, 그냥 영상만 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황절로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도라지도. 이제 하산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갔다 왔습니다. 초대물 도라지나 아니면 진짜 희귀한 약초들은 물론 걔들이 서식하는 여건이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 다음 100년 된 도라지를 보려면, 100년 된 산삼을 보려면 100년 동안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물 약초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구는 그래도 원래 들어와서는 저 16리터 대형 항아리병에 들어가는 도라지를 벌써 4개나 소장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런 게 앞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자리가 잘 없을 싶은데, 그래도 황구는 뭐 초대물을 보기 위해서, 조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이란 것은 꽝을 하고 실패를 하고 허탕을 치고 또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그런 여건들을 소모하더라도, 꽝을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가야만이 실력이 늘고 또 초대물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맨날 가는 장소, 가는 자리 이런 데만 가서는 진짜 실력의 향상이나 산행의 그런 향상, 산행의 기술이나 그런 능력의 향상들, 그리고 약초를 보는 그런 안목들이나 아니면 약초를 보는 눈들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험한 곳으로 가고 좀 더 위험한 곳으로 가면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그 위험 부담도 점점 커지지만은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초대물을 본다는 것은 안 되죠. 집에 가만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초대물을 볼 수 없고 동네 뒷산만 가서는 절대로 초대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멀리 간다고 해서 다 초대물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죠. 항구가 지금 갈수록 멀리 가는데 왕복 한 200km도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 가도 물론 꽝은 하지만은 또 이러한 여건에 갔을 때 이러한 도라지를 보고 저러한 여건에 갔을 때 저러한 도라지를 보고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구나 저런 곳에 없구나 이런 것을 계속 터득하고 계속 배워야만이 계속 능력을 키워나가야만이 선제일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산행에서 상층부 절벽에 어마무시한 절벽들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도라지가 거의 없고 내려오면서 그 숲에 가려진 절벽에 도라지 자원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그쪽에도 자원이 많이 있었는데 상층부 절벽 좋은 자리 쪽은 아마 거의 다 손이 타서 끝나버렸고 하층부 쪽에 도라지 자원이 있다는 거 보면 거기 있으면 위 상층부도 있을만한 자리가 몇 자리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로프 타고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뭐 또 새로운 곳에 가봤고 또 궁금한 곳에 갔기 때문에 또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산할 때 어르신이 할머니하고 어르신이 진돗개 큰 거 하나 끌고 갔잖아요. 물론 개를 끌고 가고 안 끌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반려견이나 애완견들이 많이 갖고 다니니까 저번 주 뉴스에 보면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나갔는지 주인이 줄을 띄어버린지 몰라도 여자분이 줄을 띄어버리니까 그 개가 티나가지고 다른 강아지 반려견 작은 큰가 진돗개 큰 개가 작은 개를 물고 흔들어 보면 거의 바로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소송 붙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자 개라는 것 동물이라는 것은 주인의 통제가 될 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주인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여자분이 진돗개 한 마리를 그 통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힘도 딸리지만 잘못해가 줄 띄어버리면 여자분이 그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은 반드시 인막에 착용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라도 그 외국의 큰 개들 있잖아요. 투견 비슷한 개, 큰 개들 이런 거는 사람 물면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개들은 밖으로 뭐 안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진짜 입마개까지 착용해가지고 목줄 튼튼하게 해가지고 진짜 그 연무게 그 단도리 해가지고 바깥으로 산책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반려견끼리 또 시비나 몰고 해서 또 반려견이 죽는 거 애완견이 죽는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통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라는 게 그것이 맞죠. 주인이 통제가 안 되면서 그런 개를 데리고 나왔다가 또 사고 터져버리면 서로서로 민망하잖아요. 황구는 뭐 황구가 가는데 그런 강아지가 온다 이러면 뭐 황구가 키우는 강아지가 물려 죽었다 이러면 그 개도 황구한테는 거의 그날 죽는다 봐야 되고 그 주인도 뭐 그러니까 개 싸움이 사람 싸움까지 되고 개 죽음이 사람 죽음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까지 애완견이나 반려견이나 애완견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통제할 범위가 되면 그 통제권 안에서 그 데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키우는 게 맞고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안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단풍 시즌이 접어들었고 사람들이 설악이나 아니면 그 지리산 쪽으로 이제 고산지대 쪽으로 사람들이 산행하면서 몰리는데 이 가을 시즌에 사람들이 가을 단풍도 보지만은 이 가을 시즌에 황구가 얘기잖아요. 사망사고가 가장 많다고. 물론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많지만은 그다음 또 많은 게 뭐냐면 실족하거나 삐가지고 근육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인대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힘줄이 터지거나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산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이라는 것은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뒷산 간다 생각하시는데 D산 가는 거하고 좀 이름 있는 산하고 악자가 붙은 악산하고 바위산하고 절벽하고 고산지대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산행 여건이 그러니까 산행하실 때 내 몸의 컨디션을 따라서 내 컨디션과 내 등산의 특성과 내 수준에 맞춰 가지고 산행을 하셔야 된다. 우리 몸에 뼈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근육과 힘줄 그리고 인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소정차처럼 뼈와 뼈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갑자기 뭐 평상시에 산행이나 이런 것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근육도 약하고 인대도 약하고 힘줄도 약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뭐 설악산 같으면 1700, 1000m 이런 데를 평소에 운동 안 하시고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거나 힘줄 같은 게 단련이 안 돼가지고 안 튼튼한 사람들이 그 고산지대 가서 장시간 걸어버리면
이 뼈와 뼈 사이가 자꾸 이렇게 힘을 받으면 뒤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무리가 간다. 이걸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나 아니면 힘줄이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대가 늘 파열되거나 찢어지거나 근육이 터지거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산행에서 그런 사고가 실족을 만나게 되고 실족이 추락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산행에서 또 저체온이 오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을 산행이라는 것은 약초 산행이나 아웃도어 산행을 떠나서라도 산행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실력에 맞춰서 내 몸에 맞춰서 산행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산행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뭐 설악산 종주를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지리산 종주도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0m 이상 산들 고산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한 500 전후의 산들 약간 무리다 싶을 정도 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500에서 만약에 800에서 1000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건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면 몸에도 엄청나게 무리가 온다는 거죠. 산행하시다가 스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가 갔잖아 뭐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뼈를 잡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나 아니면 저 힘줄이 힘을 안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산행해버리면 이게 뒤틀려가지고 이게 부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큰 부상을 입죠. 그래서 평소에 뭐 인대나 근육이나 이런 것이 단련이 안 돼가지고 안 튼튼한 상태에서 고산지대 800, 1000을 올라가 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무리가 오거든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정할 때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해서 내가 몸이 좀 받쳐주고 이럴 것 같으면 내 수준에 맞춰서 한 800m, 1000m 잡고 진짜 내가 일주일에 뭐 주당 한 번 정도 산악회 가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평상시 아니면 트레이닝 같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몸이 잘 만들어져 있고 단련돼 있으면 그때 한 1300에서 1500 아니면 1900까지 이런 산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생각 안 하고 산에 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부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고산지대 올라가서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돼 버리면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또 근육이 찢어지거나 이러면 거기서 또 출혈이 생기고 출혈이 되게 되면 2차 감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산에서 굉장히 무리가 오거든요. 또 이렇게 사소하게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면서 중심을 잃어가지고 헛디뎌 버리면 계곡적으로 추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지를 정할 때 진짜 이게 돌산이고 악산이고 진짜 험한 험로 같은 산은 좀 피하셔야 되고 내가 평소에 그 정도 단련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산행지는 좀 피하는 게 좋죠. 내 수준에 맞춰서 평소에 물론 고산지대 단풍이 좋지만은 보통 한 500에서 한 800 정도까지 다니시다가 내가 좀 실력이 붙고 좀 컨디션 조절을 해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한 1000m까지 1200에서 1500까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행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좀 푸셔야 모든 관절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드셔가지고 산행을 해야만이 부상의 그런 방지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행하실 때 반드시 스틱이나 약초산행 같은 곡괭이 같은 걸 쓰셔야만이 다리나 무릎에 걸리는 하중을 이 곡괭이나 스틱이 무게 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릎에 오는 피로도나 허리에 오는 피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줄일 수 있고 혹시나 또 부상이 오더라도 부상을 좀 충격 흡수를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이 중상이 올 거를 경상으로 돌릴 수 있고 경상 올 거를 간단하게 철과상 정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에서 스틱이나 이렇게 지팡이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을 쓰셔가지고 산행지를 결정하고 내 산행의 특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국아 이제 그래도 떠문 산행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여건이 안 되면 산행기가 일주일에 2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 보고 또 산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